과거에 제가 처음에 부동산 경매를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뭐 그런 거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한다 그러면 와 대단한데요? 라고 그만큼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 인식 바꾸는데 저도 한몫했어요. 과거에는 부동산 경매가 나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뭐 이런 드라마 속 이미지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부동산 경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돈을 못 갚게 돼요. 그런데 이 돈을 못 갚게 되는 그 사람의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부동산 경매예요. 그러면 못 받았던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요.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꼼짝없이 이사도 못 가는 임차인은 이사를 갈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꽉 막혀버려서 이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없고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그 집주인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 때도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 집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동맥경화 해소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빚으로 꽉 막혀져 있던 그 동맥경화를 뻥 뚫어주는 일이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요, 법원에서 관할을 해요. 법원에서는 이 물건이 부동산 경매에 나와도 적합한가 아닌가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요, 경매를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공인중개사가 바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보다 확실한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우리는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거죠. 또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무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어떤 면이냐면 일단 처음 하는 일은 누구나 다 좀 무서운 법이죠.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실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이 어려운 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혹시 보증금이라도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뭔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겪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 단어들에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경매 공부를 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경매 공부를 할 때 이거는 도대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쉬운 경매책이 많지 않았거든요. 쉬운 경매책 몇 권, 그 외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이루어진, 심지어 한자가 빼곡한 경매책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재로 쓰고 계시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와 같은 굉장히 쉬운 경매책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어요. 단어를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확인을 해야 됐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단어, 법률 용어에 너무 발목 잡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용어는요, 좀 어려운 말로 씌워져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라고 일부러 어려운 말로 쓴 단어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그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법률 용어로 말이죠. 비슷한 예로 의학 용어가 있어요. 의사들도 그들만의 용어로 이야기하죠. 그죠? 호흡기 치료제에 갖다 달라는 말을 네블라이저 달라 그러고, 뭐 주사 한 대 놔달라는 말도 자기들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매를 하려면 법률 용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법률 용어가 정말 많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10손가락 안에 꼽힐 거예요. 그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그 이후 것들은 차츰차츰 하시면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왕초보라면 처음 한 10개 정도의 법률 용어로 시작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괜찮으시죠?